장흥문화원은 장흥군민과 문화가족의 인문학적 소양을 환영하고 우리 장흥의 역사 속에 회자되는 지역의 뜨거운 주제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다 바꿔버린 것 같아요. 사실상 오늘 여기가 100명을 계산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20명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지 마라고 또 전화했어요. 오지 마라고. 저는 생년가도 강의하면서 오지 마십시오 한 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여기 난중일 백사장과 균형 구미금지 검토에 대해서 이수경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조금만 가지고 해서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반대로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차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다산 전략용 선생님이 보림사에 가서 중국차를 마셨는데 참 좋게 평가를 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후세 현대에 와서 어떤 분이 보림사를 강진 보림사를 했어요. 타산이 강진서 유배생활을 18년 동안 하니까 보림사가 가까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써버렸어요. 근데 그 쓰신 분은 모르니까 서울분이니까 그렇게 써졌죠. 또 강의하러 오신 분이 또 서울분이어서 보림사가 강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육 받다가 강사님 보림사는 잠깐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림사는 동양의 3대 보림사로 중국과 하나, 인도에 하나, 한국에 하나 이 세 개가 있는 건데 우리 장흥 6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산이 너무 훌륭하니까 다산이 있는 곳에 보림사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가다 보니까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림사가 강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다시 알아보시고 하라고. 네, 그분이 알아봤거든요. 오늘 이수경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 잘 들으시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좋은 재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1강, 2강은 사실 야외에서 좀 해서 좀 특이하니 그런 대로 운치가 좀 있었습니다. 밖에서 하는 강의가. 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이런 우리 장흥문화원에서 인문학 강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좀 우리 장흥이 어떻구나.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좀 역사를 이제 조금씩 배우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의정활 동안에는 좀 시간이 좀 되면 꼭 가서 좀 듣고 가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짜만 좀 내서 자주 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장흥을 좀 알고 역사를 좀 알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자가 이순신을 연구하네, 또는 여자가 임진왜란을 이야기하시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23년 전으로 돌아가서 1597년의 이야기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난중일기의 백사전과 군용구미 위치 검토고요. 이 논문은 올해 제가 여름에 투고를 해서 국방부에서 모집하는 군사라는 학회지에 이번에 실린 논문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집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약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6년도에 전남대학교 문화재학과에서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활용 방안으로 장흥군이 아니라 보성군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통제영의 운영과 유적 활용 방안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도 제 박사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쪼개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학술 영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조금 요약을 해보면, 보성군에서 이순신 학술 영역을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이 영역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수 보성 해설사 보수 교육도 맡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보성 읍성에 전시가 되어 있는 열선루 주춧돌을 제가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루에서 한산도가를 읊혔다는 그 몇 년 전에 이슈화가 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정말 한산도에서 읊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그 공문을 제가 문화재청에서 제가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도 이 용역 중에 제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하면서 보성의 의병사도 정리했고 현재 방진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문구랑 그 다음에 리플렛 이런 걸 제가 같이 도안을 하고 글귀를 쓴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후에 이제 고흥군에 옮겨가서 이순신 학술 영역을 했고요. 임진왜란 인물사적 의병사죠. 요거 발간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향토유산 보성군 향토유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제가 조사한 보고서로 몇 개 향토문화재 지정된 걸 나중에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나선하 총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여기 전담으로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내고 유적지를 정하고 숙소를 정하는 그 강사로 활동을 했고, 현재 현장에서도 같이 제가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2년이 돼서 2017년 18년도에는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팀에서 지역유산 교육과 생생문화재를 선정하는데 선정 및 심사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해남 향토문화재전에서 원고집필을 제가 금성문 위주로 원고집필을 했고요. 부안군에 있는 임진왜란 인물이죠. 고위 영정민 유물조사를 보물을 또 좀 몇 달 맡아서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나주 의병 학술조사를 저 혼자 하면서 이 조사를 가지고 이제 현재 나주가 또 의병 기념관 전시를 하는데 조금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영광 내산소원에 소장되어 있는 강항의 간양록이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인데 이 문화재를 지금 보물로 지정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학술적으로 제가 맡아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도 청산도에 있는 이제 비 중에 진림에 관련된 글귀를 찾아내서 이제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역할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명량대첩 도청의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이순신 강사로 지금 한 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호남진흥원의 개건연구원을 활동을 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광주 전남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이제 오늘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9월 달에 여기 임진왜란 시기 장흥의 역할을 아주 1박 2일로 여기 문화원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현장 투어하고 저녁에는 또 세미나하고 다음날 또 현장 투어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1박 2일을 하면서 제가 장흥하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이날입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곳곳 차량에서도 많이 혼나고 저녁에도 강의하면서도 혼나고 그래서 혼나면서 배웠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연구를 좀 해볼 만한 대상이 이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연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어요. 뭐 자료집을 보는 것보다 화면을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장흥부의 지지류하고 고지도를 분석을 했고요. 보성군 거하고 그다음에 강진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여기일까 저기일까, 충무공에 다녀가신 백사정이 여기일까, 군용구미가 여기일까 저기일까, 강진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진 자료를 여러분 앞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조금 좀 힘을 쓰자면 임진왜란 시기에 유적지, 전적지를 고증하는 방법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 연구 쭉 제 논리대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이 내용이 혹시 경남이든 충남이든 임진왜란 유적지, 전적지를 고증할 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활용한 사례에 저를 조금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방법을 응용을 하고 또 저도 이 논문을 쓰면서 다른 연구자가 한 논문 방법을 같이 또 참고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방사, 지역사 정립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전라남도의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오늘 발표를 해봅니다.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이 난중일기를 한번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고 이 안에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기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1597년 8월 16일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 등을 구람으로 보냈다. 오후에 공장 지희야, 태기생, 선희야, 남해 현령, 박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 김북만이 왔다. 이순신께서 직접 이렇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백사정에 이르렀다. 점심 후에 군용구미로 가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의 군량 감색이 군량을 모두 훔쳐 관리들이 나누어 가져갈 적에 마침 내가 와서 붙잡게 되어 곤장을 때렸다. 그대로 여기서 잤다. 그 다음에 난중일기가 두 권입니다. 1597년은 일기가 두 권입니다. 똑같은 날짜의 난중일기를 우리 연구자들은 이을 속자를 써서 다른 별도의 난중일기 똑같은 날짜를 봤는데 이른 새벽 길에 올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백사정에 이르니 여기만 보면 장흥 땅이 없어요. 여기에 장흥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저 놈은 이렇게 섞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충북원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른 새벽 길에 올라 백사정에 이르러 말을 쉬게 했다. 군용구미에 이르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이 내가 탈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 사람들이 많은 군량을 임의대로 훔쳐 다른 곳으로 가져갔기에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 날이 벌써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 배설이 약속을 어긴 것이 서운하였다. 이게 충무공께서 직접 쓰신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백사정과 군용구미에 대해서 어떻게 거론하였는지 한번 세능 연구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기를 구격하신 분도 들어가 있고요. 연구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충무공전서 일기를 구격을 하면서 이미 일기 구격은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의해서 일기 구격을 시도되었습니다. 이은상 선생님께서 구격이 아닌 한자로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은상 선생님께서 60년에 백사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시고 군용구미에 대해서는 강진군 고구면 병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성군 향토사에서 나오는 편찬유에서 나온 향토 자료에는 1974년 백사정이 보성군 회천면 벽돌이 명교마을로 정리를 하셨고 군용구미는 회천면 전일이 군항마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향토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문영군은 여수대학교에 계신 교수분이십니다. 1978년에 이분의 여기에 있는 글을 이대로 이어받으셔서 이분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도 선생님께서는 일기를 구격하시면서 강진군 고조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조면은 지금 현재 없는 면입니다. 그 다음에 박세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난중일기 구격을 하신 분입니다. 이때 백사정을 장흥군 온돌이 벽사역으로 위치를 비정을 하셨고요. 군용구미는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로 비정을 하셨습니다. 일기 구격자입니다. 일기 구격자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 지금 향토사를 연구하신 박형선 선생님은 보성군 회천면이 백사정이고 그다음 군용구미는 안양면 해창마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남도립대학이랑 전라남도가 2013년도 남도수군 조선제건로 고증을 하는 그 자료집에는 백사정이 회천이고 그다음에 여기 군용구미도 회천이고 난중일기 구격자입니다. 여기도 난중일기 구격자입니다. 이 구격자분들은 기존 해놨던 일기들을 이렇게 했다 설명했다고 가로를 열거나 각주로 알리는 정도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사정도 보성이랑 장흥이 쭉 보이고요. 군용구미는 강진, 보성, 장흥이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들어가면 장흥 땅 물가 백사정. 일단은 장흥 땅 백사정에 오셨다니까 장흥 땅 물가 백사정.
백사정은 하얀 모래사장이다. 하얀 모래톱이 있는 뜻입니다. 강가, 바닷가는 모두 백사정에 해당이 됩니다. 백사정은 특정한 지역을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나 다른 자료에서 찾으려 해도 백사정 물가정자는 찾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즉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기를 통해 백사정은 보성에서 장흥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있었다는 것은 방금 일기를 통해서 읽으셨어요. 백사정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군용구미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백사정에서는 말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삼도수군 통제사의 이순신과 병력 120명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말도 쉴 수 있는 곳은 당시 여곤이라는 또 용례를 검토했더니 역이나 또는 온입니다. 여인숙이나 또는 말이 있는 역입니다. 그 결과 여곤 인근의 강가나 바닷가가 백사정이다. 보성 읍성에서 장흥 군용구미 구간상에 있는 역은 두 군데입니다. 보성 가신역하고 장흥 백사역이 해당이 되는데 장흥 땅의 역은 벽사역입니다. 그래서 백사정은 결론이 벽사역 인근의 강가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난중일기를 통해서 제가 점심이랑 심자의 용례를 넣어가지고 한번 용례 검토를 해봤습니다. 1592년에 지금 충무공께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한 달 전에 이렇게 선생원에서 말을 쉬게 하고 해농 창평에 이르니 이러면서 순천 선생원에서 말을 먹였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죠. 그다음에 1596년입니다. 임진왜란 중이지만 지금 강화 휴전기로서 좀 잠시 전쟁이 소강된 상태이죠. 윤 8월 달에 백사정에 도착하니 종사관 이건 좀 이따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양강역에 도착하니 그 다음에 윤 8월에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데 이것도 좀 이따 한번 거론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녀역에 도착했다. 해남의 이야기입니다. 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9월 1일은 이제 석재원에서 강진 석재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9월 3일은 나주 신원에서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주 고막원 이야기가 나오고 무안동산원 이렇게 순천 송원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용례 검토를 제가 일기를 통해서 쭉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충무공께서 점심 이렇게 표현하신 통제사가 점심을 드신 장소,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장소가 대부분 여곤정 이렇게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백사정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것은 백사정 인근의 여곤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흥 백사역을 목표로 통제사 및 병력은 이동을 하였고 벽사역 인근의 물가에서 먼저 말에게 물을 먹이고 벽사역으로 들어가 조선 수군 일행도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저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장흥 벽사역 인근의 백사정은 예양강, 지금 현재 탐진강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강변 둔치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장흥 땅 백사정과 벽사역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윤상 선생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연구자들끼리 보니까 저하고 의견을 맞추신 분이 박혜일 선생님께서 장흥군 장흥 온돌이 벽사역으로 그다음에 이제 일기 구격자들이 이렇게 같이 장흥군으로 좀 몰입을 된 걸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장흥 땅 백사정 예양강변 둔치는 과연 어디일까를 한번 봤어요. 지금 옛날에 여기 장흥부 읍성에 있는 1872년 고지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흐르는 강이 예양강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류로 흐르는 것이 역천입니다. 역력자를 쓰고 내천자를 써서 역천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웅치가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성에서 장흥으로 넘어오는 대로길에 해당이 되고 좀 더 가는 선으로 연결된 게 소로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이 중앙에 지금 벽사역입니다. 위에 강줄기가 이렇게 큰 줄기가 보이고 지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 일대가 벽사역 인근의 모래사장 백사정으로 혼자 비정을 해보았습니다.
1918년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지도입니다. 저희 장흥부의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지도하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예안강이 이렇게 쭉 크게 흐르고 있고 당시 이렇게 우리 장흥부 읍성이 땡땡땡땡 축이 그대로 성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장흥 당시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이 주변이 지금 벽사역 인근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흐르는 역천의 탐진강의 예안강의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벽사역이고 이 지금 우리가 그 충내제라고 저수지리, 미나리강 굉장히 유명한 이 미나리가 나오는 이 주변인데 이것이 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수지로 이해를 했으나 역원정리한 책을 봤더니 오래된 책을 봤더니 이미 이 조수지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조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에는 백사정을 충내조수지로 비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보성에서 이렇게 소로를 넘어서 이렇게 벽사역으로 오는 길이 좀 빠르지 않을까. 그럴 때 말도 먹일 수 있고 벽사역 안에 같이 꾸러미로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저수지가 여기서 물을 먹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박사 논문 쓸 때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보성군에서 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7시간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웅치제를 넘어봤거든요. 충무군께서 군사 일행과 말 4마리 더 이상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를 싣고 그 웅치를 넘는다는 것은 실제 걸어보니까 제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다시 이 논문에서 수정을 해서 따로 발표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로 이 웅치제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영로 옛날에 역이 다니는 말이 움직이는 이렇게 가신역에서 이렇게 오는 이 길에 만나는 이 공간에 있는 강변둔치가 훨씬 타당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국도 2호선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도로가 한번 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금산저수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흘러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역천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벽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사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무공께서 보성에서 넘어오는 물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여기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주장을 하면서 여기일 수도 있다. 그냥 백사정은 어디인지 고유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무공께서 가면서 역 인근 목적은 여기인데 이렇게 오는 대로라면 이쪽일 수 있고 소로로 오면 이쪽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비정하기에는 제가 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에 한번 앉혀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백사정 있고 지금 예안강 옛날에 일제강점기 지도를 봐도 지금 논이고 그다음에 장흥의 지리지를 봤더니 여기가 모래가 쌓여서 지금 모래톱으로 구성되었다는 그런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모래사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강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부동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주변이 아닐까 해서 백사정은 제가 어디다라고 확실히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1597년 아까 일기에서 읽었던 8월 17일 충무공께서 이동한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성읍성 여기서 출발하셔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성읍성과 그 장흥을 잇는 시외버스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 길을 장흥 흥자와 보성을 따서 흥성로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장흥과 보성의 이 시외버스 구간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길이 이순신께서 움직이신 대로길에 해당이 됩니다. 약 21km로 보성군청에서 원봉상거리 지금 이 원봉상거리는 옛날에 가신역에 해당되는 역입니다. 여기에서 국도 2호선 구간으로 웅치면 장동면을 거쳐서 장흥읍 언도리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소로는 이 구간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웅치면에 보성군청에서 여기 삼거리까지 와가지고 웅치면사무소를 통해서 제암산 휴양림을 거쳐서 저는 이제 관리사무소를 거쳐서 곰치 등산로를 통해서 이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걷는 시간은 7시간 소요가 되었고 여기 이렇게 소로로 걸어도 21km고 이쪽에 제가 도보로 실제로 차가 다녀서 걸어볼 수는 없고 자동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 거리도 21km 약 비슷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충무공께서는 역로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는 것은 일기에서 이미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소로를 통해서 가는 길보다는 역로를 통한 이 대로를 이용한 것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2013년 전남도청이 전남도립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나오는 조선수군재건로의 그 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성군청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율포해수욕장을 통해서 해천면 이렇게 군항마을 백사정으로 갔다고 이렇게 한 지도입니다. 여기도 어떤 페이지는 17km라고 한 페이지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20km라고 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움직여서 21km가 나왔고 이 길은 이렇게 움직여서 약 17에서 20km의 길이 나와서 저는 이쪽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석사 때는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지명을 가지고 휘리기무가 막 이러면서 구미가 어쩌고 휘리가 어쩌고 이렇게 논문을 했는데 석사 논문을 가만히 보니까 제 논문에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주장하고 조금 달리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1년 전의 일기입니다. 1596년 1년 전으로 갑니다. 6월 8월 달에 공의 녹도로 도착을 하십니다.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채찰사 이온익은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였다. 군량을 걷는 녹도의 둔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녹도에 도착하여 잤다. 다음날 일기입니다. 녹도에 도착하셨어요.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녹도 선소에서 배를 타고 채찰사, 부찰사와 함께 종일 앉아서 군사 일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 지금 배를 타고 어딘가 이동만 하면서 전선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다? 전선을 댈 만한 곳에 도착했다. 이야기 없고 늦게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후에 그 길로 장흥부에 들어갔다. 나는 간청에 동원해서 잤다. 자, 어딘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백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백사정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보성읍성에서 들어가는 백사정이 하나 나오고 이때 이렇게 가면 여기에 백사정에 배를 대고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장흥 부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일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봤던 일기 내용입니다. 장흥 땅 백사정에 이르러서 점심 후에 군용구미로 가니 그럼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군용구미로 가니 배가 오지 않았다. 지금 군용구미로 간 이유는 배설이 갖고 오는 배를 기다려 전선을 지금 여러 척의 전선을 타야 하시기 때문에 전선을 기다리기 때문에 전선이 오는 어느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룡지는 아니죠. 다음날 해룡진으로 이동을 하시니까 전선이 정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군용구미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군용구미는 장흥 땅 군용구미는 반드시 장흥에 있어야 한다. 강진도 아닙니다. 장흥의 군영은 군대의 진영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장흥에는 육군 진영은 육군 병영은 없었습니다. 수군 진영은 해령진과 장흥부 관, 수군이 머문 선소가 유일합니다. 수군 진영 해령진과 장흥의 수군이 머문 선소가 장흥의 수군 진영으로 압축이 됩니다. 해령지는 다음날 갔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해령지는 제외가 됩니다. 나머지 장흥부 간 수군의 전선, 군량 창고, 군기고 등이 있는 곳이 장흥의 군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장흥부 선소,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순천부 선소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흥부사도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고 순천부사도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순천부사는 곤준으로서 충무공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의 숱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오시고 큰 전가를 올리신 분입니다. 그러면 장흥부사도 당시 유 의원도 임진왜란 해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혁기 전라우수사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나 또는 간단 자료를 봤더니 당시 장흥부사 유 의원은 1593년 2차 진술성 전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1592년 임진왜란 해전 때 전라우수사 희하에서 1년 동안 해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3년에는 전라병사 및 관찰사를 따라서 육지에서 뛰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부사도 당시에 전선을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적을 했고요. 임진왜란 당시 1594년 저녁에 장흥 2호선에 불이 났다. 이거 난중일기 기록입니다. 1594년 날짜를 보시면 저녁에 장흥 2호선에서 불이 났다. 장흥의 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령진 아니면 장흥부사가 이끈 배입니다. 근데 1호선도 아니고 2호선이라면 장흥부사는 지금 전선 2척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명확히 나옵니다. 순천부사 곤주는 3척을 가지고 있고 흥양현감도 3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1594년에 이미 전라우수사 희하의 장흥부사 황세득이가 한산도 해전에서 계속 합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수사 휘하의 순천부사 곤주는 임진년 초기부터 참전을 했고 전공을 세웠습니다. 장흥부사 순천부사는 평소 전선 2~3척을 가지고 전쟁을 대비했고요. 전선의 정박처, 판옥선의 정박처를 우리는 선소이자 군영이라고 비정할 수가 있습니다. 1747년 장흥읍지 장흥도어부 선소는 부치소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는 읍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동일한 읍지 안양방 창고에 보면은 선소가 이 안양방 창고에 딸려 있다. 거기에는 대선 한 척, 병선 한 척, 사호선 한 척이 있으며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여기 그 장흥부는 우수용에 속했지만 이 당시에는 자수용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872년 장흥부 고지도에 해창은 부치소에서 30리, 군기고 석돈, 전선, 병선, 사호선이 각각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선소는 해창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저 392호에 해당되는 요수 선소유적입니다. 요수라는 지명은 있었지만 요수시가 된 거는 1800년도 아주 후반이기 때문에 실은 이 명칭은 순천부 선소유적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순천부사가 이끈 전선이 머물러 있는 이 선소가 현재 보존이 되어 있고 발굴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장흥부사도 똑같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이끈 전선 2척 또는 3척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이론 공간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이론 공간이 장흥 안양면 해창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라 자수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우수사 이혁기 장군께서 기록을 남겨주시면 참 좋은데 미처 저도 그 자료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라 자수영 소속의 오포 들어보셨죠? 현강 군수 부사가 해전에 뛰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임진장초의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강 군수 신호도 전쟁에 들어가서 일본 대선 하나를 격파를 시킵니다. 호성 군수, 흥양 현감, 광양 현감이 1차전에 뛰고요. 여기 보면 순천부사 권중, 광양 현감, 어영다 이쪽 전부 다 지금 전라 자도 이순신 희하의 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전라 우도도 지금 5관에 해당되는 현감, 군수, 그다음 부사가 참전하지 않았을까. 임진왜란 시기에 전라 우수영은 14관 13포를 거두고 있어서 자수영보다 3배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순천부 지금 현재 요수 선소유적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죠. 순천부 선소를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보성 군수도 당시 배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보성 군수님이 이끈 선소 배는 전선은 여기에 있고 이 옆에 비껴난 곳에 해창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량
면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선소 마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저도 숱하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쪽에 지금 보성 군수가 이끄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 순천이나 보성 이쪽 광양 나가는 수군진이 별도로 없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간에 해당되는 선소이고 여기는 지금 광양 현감이 이끄는 선소가 이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부사나 군수나 현령 현감이 언제부터 전선을 가지고 전투에 투입이 됐냐? 그것은 1555년 을묘해란과 상관이 있습니다. 을묘해란 이후로 이제 연해 마을에 있는 읍수군이 이제 전라 자수영이나 전라 우수영에 소속이 되면서 자수사 또는 우수사회 희하로 같이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제 별도 제 논문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흥 땅 군용구미를 한번 이제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변 쌓인 방안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흥 군청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벽사역이 있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한강입니다. 이 밑에 지금 해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동 지도입니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겁니다. 해동 지도에는 이렇게 장흥부 읍성이 그려져 있으면서 해창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선소라고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 해창도 있고 선소도 있고 그러나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선소가 먼저 만들어지고 해창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입지가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해창이 나중에 이 공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지도입니다. 여기 공간에도 지금 해창과 선소가 있고 이 아래 해룡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1872년 지금 장흥부 읍성에 보면 여기는 선소라는 표기는 없고 해창이라는 그림이 있으면서 전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장흥 도호부 선소 지리지를 봐야 합니다. 고지도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해창 있고 선소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냐라고 해서 반드시 읍지를 봤습니다. 읍지를 봤더니 1747년에 나오는 정묘년의 장흥읍지를 봤더니 장흥 도호부 선소는 부에서 동쪽으로 30리 있다. 그다음에 안양방 쪽을 봤어요. 창고가 있는데 선소에 안양방 창고가 붙어 있다. 선소에는 이렇게 병선들이 있다. 자수영에 속한다. 그 다음에 1816년에 나온 장흥읍지를 봤습니다. 창고가 사창, 진울고, 대동고, 군기고, 해창, 남창, 선창이 있다. 선소와 선창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창은 장흥부에서 동쪽으로 30리 안양면에 있다. 선창은 해창에 있으며 이게 키워드죠. 선창과 해창이 같이 있대요. 장흥부에서 동쪽으로 30리에 있다. 결론은 선창과 해창은 동일한 장소인 장흥부 동쪽으로 30리에 있으며 선창과 해창은 각각의 별도 창고로 존재한다. 선창, 해창 어느 창고가 먼저일까? 선소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선창은 나머지 군기고를 저장하는 선창이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에 해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창은 관수군의 군량이 저장된 창고이고 해창은 세미를 모은 창고입니다. 해창, 선창, 선소, 군기고 전선들이 그려져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안양면 해창마을은 군영에 해당됩니다. 장흥부 선수의 규모가 장흥 해련진 선수의 규모보다 크기에 이순신께서는 배설의 전선을 그쪽으로 오라고 대기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설께서는 전선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해룡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군용구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해창이라고 지금은 해창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소죠. 장흥부사가 이끄는 전선이 머문 선소가 해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창이 되어 있고 이 구간에 지금 전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이 마을에 가면서 엄청 탐문하고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창고 자리는 각각 어디이고 군기고 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향토사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고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곳을 섬들이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배를 가둘 수 있고 배를 숨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이미 다른 지역의 선소, 수군진들의 선소와 위치에 아주 물리적인 환경이 비슷하구나라고 결론을 냈고 여기 가면 이제 장흥부사 및 전라도 감찰사의 비석들이 지금 당집 앞에 있는 모습이고 이제 혹시 이 부분이 이 구간이 선소이지 않았을까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지도를 놓고 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사정에서 군용구미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또는 녹도에서 자고 그 1년 전에 쓰신 일기 군용구미에 전선을 대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백사정에 도착하셔서 벽사역에서 점심을 드시고 장흥부로 들어가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흥 땅, 백사정, 군용구미, 해령진 이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녹도진에서 군용구미로 들어오셔서 백사정으로 이동을 하셨다. 그 다음에 백사정에서 계시다가 군용구미로 오셨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이렇게 육로를 이용하셔서 장흥 해령진으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자나 일기 구격자의 연구를 쭉 모아봤더니 저와 의견이 일치하는 것, 장흥군 쭉 안양면 해창마을에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박형상 선생님이신데 논리적으로 좀 주장하는 내용은 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나머지 분들하고는 이제 제가 좀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그럼 백사정 한번 봤습니다. 백사정, 이거는 물가정, 이건 정자, 용례를 검토했습니다. 용례를 검토하면서 제가 참 멍청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가정자는 강이나 바다나 지천이 물가인데 지리지에 그게 왜 기록이 될까? 특정한 지역도 아닌데 기록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가정자로 아무리 검색을 하고 눈이 빨갛게 하면서도 뒤져봐도 안 나와요. 근데 나온 게 뭐가 있냐? 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모래사장, 하얀 바닷가, 하얀 강가 주변에 정자를 지어서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다녀가시거나 거기에 남긴 시가 있다면 그게 정자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흥읍제 보면은 해령방 대조에 이게 백사정, 정자가 있어요. 방곡 정경달 선생님께서 여기에 시를 남기셨고 그 후에 변실의 형제가 여기에 또 시를 남겼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엇으로 나오냐? 물가정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순신이 난중일기 원문에서 보셨죠? 물가정을 찾으신 거지 정자를 찾아가신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조선수군 재건로 보고서 학술고증 보고서를 보면 거기 용례는 전부 정자를 운운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가정이 아니라 정자정, 그다음 거기 나아가서 정경달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달이 해천면에 와서 정자를 지으십니다. 실제로 백사정 물가에서 백사정 정자를 지으십니다. 거기 청남대랑 그다음에 해운대를 짓습니다. 두 개의 정자를 짓습니다. 근데 언제 짓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1599년에 짓습니다. 이거는 방곡 정경달 선생님 일기에도 나와 있고 방곡 선생님의 연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일 때는 방곡 선생님께서는 이미 명나라 적반사로 활동을 하셔서 여기에 오셔서 방곡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지만 방곡 선생님이 지은 정자에 가서 수군 일행이 120명이 넘는 일행이 정자에 가서 점심을 해 드시고 말을 시기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 석사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구나,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제 논문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정이든 정자정이든 그 다음에 1747년에 조선시대 지리지를 넘어서 근현대 향토 자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장흥읍지를 봤습니다. 아직 1914년 행정개편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지금 해천면은 장흥 땅입니다. 똑같이 해령방의 그 대사조에 보니까 백사정, 정자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한자도 다르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6년에 보성군에서 나오는 보성지라는 이제 향토 자료집에 보니까 이때 해령방 이제 누대조 백사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글자가 이게 이렇게 몇 글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정유재란 때 이 충무공께서 여기서 수비하셨다. 수군이 수비처다라고 1966년에 여기서 이제 간단한 문구가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74년에 박태전 선생님께서 지은 책에 오늘 제가 그 책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 정유년 8월 17일에 보성에서 장흥 땅 백사정, 정자정, 지금 이거 제 글이 아닙니다. 박재선 선생님 글 그대로입니다. 지금의 해천면 명교리 앞에 있었음.
여기에 이르러 말을 먹이고 군용굼에 이르니 일대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성군 마을 유래지에서 백사정이 해천군 명교리이며 마을 앞 해변에 있었다고 한다. 이 중국 난중 일기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근현대 향토 지리지가 어떻게 쭉 변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군용구미에서 이제 제가 또 이거 2년 전에 조선 수군 재건로 여기 문화원 이사님들 1박 2일 모시고 가면서 이제 제가 차에서 저녁에 또 엄청 혼난 게 이거죠. 군용구미에서 향선 열척으로 마하수를 비롯해서 향선 열척으로 해령진으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명렬 선생님이 지은 제암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니까 향선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한 분한테 제가 엄청 혼났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좀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누가 향선으로 이동했냐고 기록을 남긴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책에서 좀 기록을 남겼을까? 10년도에 장흥읍지일까? 66년 보성지일까? 다 뒤져봤는데 향선에서 군용구미에서 해령진 이동 이야기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74년 이 책일까? 여기에도 없어요. 봤더니 여기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시는 문용구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원문 그대로 이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낙서해 놓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때 이고장 출신이 마하수, 정명렬, 백진남 등으로 하여금 보성 장흥 지방의 향선, 가로 열고 어선 및 운반선 따위 향선을 모이게 하여 한운 수 없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곳은 군용구미입니다. 다음 날인 8월 18일 보성 지방에서 추심한 군수 물자, 그리고 그곳에서 규합한 장조를 태워서 군용구미 구 해령포를 출발하여 이 일대가 해령진에 도착하였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거든요. 문용구 선생님이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딴지를 걸어놨죠. 제암집 원문 확인했으나 없음. 향설 이동소를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문용구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용구 선생님이 전라자수영연구라는 책에서 보성군 사적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근거를 각주를 다신 게 이렇게 다셨어요. 제암집에 지금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제암집에 이런 말 없었거든요. 제암집 검토 결과 향선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문용구 선생님께서 글을 쓰실 때 착오가 있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군용구미에 배가 오지 않았으면 다시 또 말을 타고 이동해서 해령진에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전선에 오르는 건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거의 1년 동안 여기에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먹고 여러 사람 불러서 고증받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길문화연대 이렇게 옛길을 고증하는 단체를 불러서 같이 지금 곰치째를 넘어갔습니다. 7시간을 걸었고요. 약 21km를 걸었습니다. 제암산 지금 보이죠? 사자산이 보입니다. 그 앞에 지금 충내 저수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라고 발표를 박사 논문 시절에는 이렇게 읊었으나 충내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마방을 운영하는 그 터에 지금 승마 경기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벽사역 그림을 그린 조선 후기의 역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여러 가지 관청 건물이 보이면서 여기 재연, 여기 방죽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저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여기 주변에 백사정에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애양강 둔치가 백사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장흥 백년사 책을 보고 힌트를 잡았습니다. 아, 애양강이 이렇게 넓었구나. 보이시죠, 지금이? 여기 지금 1897년 애양강 대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 이렇게 지금 강둑 정리를 해서 지금 소로 있지만 예안강 뚝기를 보시면 이 주변이 전부 백사정이라는 거 누구나 인정을 하시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실제 제가 거의 우리 애들 남편 데리고 숱하게 여기서 제가 식구들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걷고 또 걷고 촬영하고 드론 띄우고 막 이러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둑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강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아서 강변 같지 않지만 이 두 개의 사진을 놓고 봤을 때는 아, 이수경 선생이 주장하는 예안강 둔변이 둔치가 타당하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동천 옆에 있는 하천에 지금 장흥군에서 세운 안내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해령진이 이제 복원을 하고 발굴을 하고 시발굴을 하고 이제 시작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축제도 하고요. 이럴 때 반드시 축제 앞에 장흥, 해진면 해령축제라든지 해령진성이라든지 장흥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장흥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자료에 대부분 보면 해령진 하면은 장소가 어디냐면 가로 열고 보성군 뭐 해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규장각에 전화를 해서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 아닙니다 해봤자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닌 걸 또 논문으로 받쳐야지 그걸 인정을 해주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해령진성을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려면 거기에 장흥이라는 명칭을 꼭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오늘 제 일개의 개인 생각으로 제가 논문을 발표한 것을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쉽게도 우리 보성군이 학술조사를 여러 건 했고 제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했고요. 또 거기에 나온 결과물 가지고 석사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제가 연구자로서 시야를 높게 보고 좀 깊이 보면서 제 논문을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 일개의 주장이다 보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 부분을 끼워 넣어서 다른 더 좋은 연구자를 모셔서 임진왜란과 장흥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를 좀 미처 못한 게 벽사역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사역에 관련된 자료도 좀 모아주시고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도 좀 모아주시고 그다음에 백사정에 대해서 읊은 시들이 있다면 그 시들도 좀 모아주셔서 이렇게 같이 탄탄하게 조직이 되면은 장흥군 임진왜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되면서 훨씬 값어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공치 경제를 얘기했고 대로는 지금 국도 2호선을 얘기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현재 국도 2호선이 아직도 급해서 장동에서 호계리를 넘어가지고 지금 구름치를 넘었든지 그렇지만 호계에서 부산면 소지 대문학관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건데 아까 박사님은 지금 그대로 원들이 거기가 맞겠고요. 운영구미가 지금 아까 행원 앞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부동교 부동천에서 내려가지고 미양강과 합류하는 지금 그 실업고등학교로 넘어가죠. 거기 앞에 부동천하고 예암천하고 만나는 합류하는 구간이. 합류하는 주공학과 그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아까 설명할 때 대로를 도성에서 유치 어디 쪽으로 산으로 온 것 같은 좀 설명이 돼서. 아 그러십니까? 그게 지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저도 길 고증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향토사학자 몇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느 길로 넘었을까요 했는데 또 의견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학술 조사를 해서 옛 길이 어디라고 이렇게 좀 정해주시면 이제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자상하고 자상하게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고향의 역사를 바꿈과 동시에 우리 민족사의 방향을 바꾸는 소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다 더 연구를 더 하셔서 그런 소인의 결을 잘 맺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항의 지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 안에서 이렇게 논문을 쓰신 것 같아서 우리 또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문화원 식구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우리 민문학 강좌를 오셔서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